만나면 좋은 친구 MBC.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서윤입니다. 결혼할 때의 사랑과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리마인드 웨딩. 요즘 이 리마인드 웨딩을 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완주군 가족센터에서는 최근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한 리마인드 웨딩을 펼쳤다고 합니다. 지난주 다정다감에서 만났던 필리핀 결혼 이주민 오지현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오늘 우리 친구할까요에서는 5월의 신부를 만날 수 있는 이 리마인드 웨딩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육아와 살림 그리고 남편을 돕는 일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지연 씨. 애들 많으니까 좀 바빠요. 리마인드 웨딩 하는 거 준비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누구 결혼하세요? 제가 결혼 17년 만에 다시 5월의 신부가 됩니다. 너무 설레요.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 초등학생인 넷째 영준이와 셋째 세영이가 엄마를 맞이합니다. 오남매 가운데 하위 서열 넷째 영준이와 막내 다영이는 은근히 통하는 게 많은데요. 오늘은 물총놀이가 시작됐습니다. 7살 터울에도 쫓고 쫓기며 신나게 노는 아이들. 엄마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알았어. 동생들이 정신없는 사이 셋째 세영이는 엄마의 피부 관리를 책임집니다. 결혼식을 앞둔 엄마를 위한 작은 선물이죠. 엄마 이제 이뻐질 거야.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쩜 이리 깊을까요? 세영아, 엄마도 발라줄게. 네. 어때? 바르니까 어떤? 좋아요. 좋아요. 딸의 선물에 보답하는 지연 씨. 낯설지만 꽤 괜찮은 기분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냥 안 해요. 그냥 얼굴만 씻고 그냥 끝이야. 잘 안 해요, 그런 거. 평소 관리해야겠어 생각 들어요. 꿀맛 같던 시간도 잠시. 오빠와 물총놀이를 하던 다영이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오남매네 지연 씨는 잠시도 쉴 틈이 없죠. 애들 많이 있으니까 좀 바빠요. 애들 5명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 너무. 이번엔 또 누가 온 걸까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첫째 아영이가 주말도 아닌데 집에 왔습니다. 엄마와 나누는 인사가 조금 독특한데요. 하나, 필리핀 전통 인사예요. 지은 씨는 17년 전 관태 씨와 결혼해 5남매의 부모로 살아왔는데요. 리마인드 웨딩을 앞두고 자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엄마 왜 다시 결혼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솔직히 싫었어요. 왜 싫어? 엄마는 그날 이쁜데. 남편 관태 씨가 퇴근을 하고 가족 완전체가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인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한참이네요. 오늘 저녁 메뉴는 햄버거인데요. 지영아, 다이 혼자 하나 다 못 먹으니까 지영이 이거하고 다이하고 반드시 아무래도 개수가 모자라나 본데요. 다른 게 내기야. 식구가 많다 보니 종종 이런 일도 생깁니다. 반쪽이면 어떤가요? 맛있게 먹는 오남매. 아이고 세상에 몇 명이야?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요? 훌쩍 자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17년의 세월이 실감이 납니다. 신기할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간 나중에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걸 보게 되는 거니까 좀 신기할 것 같아요. 선물을 준비했어. 그건 비밀이에요, 항상. 며칠 뒤 드디어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가족들이 모두 분주한데요. 어째 엄마보다 딸들이 더 들뜬 것 같죠? 우리 엄마보다 딸들이 더 꾸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연 씨 기분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떨리세요? 조금. 긴장도 하고. 바로 이곳이 지연 씨가 5월에 신부가 될 장소입니다. 야외 결혼식. 벌써 그 모습이 기대되는데요. 오늘 예식은 완주군 가족센터에서 부부의 날을 맞아 준비했습니다. 지연 씨와 관태 씨 부부를 포함해 총 5쌍의 부부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애들 엄마가 저 하나만 보고 와서 지금 17년 정도 됐는데 너무나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더 나이가 먹고 좀 하기 전에 한번 웨딩드레스 한번 입고 사진 찍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남편이 너무 바쁘니까 좀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변신은 무죄.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며 화사하게 변해가는 지연 씨. 달라진 엄마 모습에 딸들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남편 관태 씨도 얼마 만에 입는 정장인지 모릅니다. 결혼할 때 관이 좋은 것 같아요. 양말이 한 번도. 진짜요? 17년 동안? 예. 그렇게 입을 일이 없어요? 예. 입을 일이 없으니까. 아빠 어때요? 아빠요? 그냥 아빠 같아요. 아니요, 잘생겼어요. 진짜로요? 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5월의 신부 지연 씨가 등장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죠? 마지막으로 면사포까지 씌워주고 나면 결혼식 준비 끝. 어머, 예쁘다. 너무 예쁘신데요? 아, 고맙습니다. 남편 관태 씨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모르는데요. 이뻐졌어요. 아, 당연히 제 마누라가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이쁘죠. 다 맛있어요. 아유, 막 다 멋있어도 내가 멋있다고 말해. 본격적인 식을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는 대기실. 신랑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한 분 한 분 너무 정말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여러분의 날이잖아요. 오늘 하루는 정말 행복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기 한국 와서 오랫동안 사셨었는 이거 처음에 이렇게 결혼식 만나면 진짜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해 오시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신 우리 다문화 가정 5분을 모시고 행복한 가정을 일궈 오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리마인딩 웨딩 5쌍의 부부를 소개할 건데요. 먼저 리마인딩 웨딩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박수로 먼저 시작하도록 할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결혼식이 시작되고 가족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 속에서 행진이 시작됩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꽁꽁 얼어붙은 지연 씨. 긴장되는데요? 아내를 진정시키려 남편 진태 씨가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발맞춰 걷는 부부. 그동안 5남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부부가 다시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영원을 약속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남은 시간들은 네 무릎을 꿇어서 안겨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5남매도 축사를 준비했다는데요. 비밀이라던 선물이 바로 이거였군요.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쓰려니까 예전에 선하게 웃던 그 순수한 얼굴이 지금도 생각나니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앞으로는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할게요.
지금은 이쁘고 사랑스럽기까지 하네요. 사랑합니다. 네, 한번 안아주시죠. 네.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진심에 지연 씨의 콧등이 시큰해집니다. 감동해요. 눈물 난다고. 여보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아까는 진짜 눈물 나 그때. 우리 남편 같이 있으니까 애들도 편지 쓰고 남편도 편지 쓰고 너무 좋아요. 엄마는 예쁘고 아빠는 멋있어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이 기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야겠죠? 처음 부부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서로를 향한 마음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든든한 오남매와 함께 더 멋진 미래를 그려가고 싶은 소망이 부부를 더 굳건하게 합니다. Our mother will be happy if she's here seeing my sister so beautiful like this. 크게 욕심은 없고요. 애들이 바르고 이렇게 건강하게만 컸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또 바랄 거 없고 그냥 행복하게 좋겠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한 부부. 여생도 부부가 함께 행복한 여행을 하길 바랍니다. 두 분 다 인내심이 아주 강하세요. 저의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자연 속에서 흙을 만지며 식물을 가꾸는 원예 체험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다문화 자녀와 비다문화 자녀가 한데 어우러져서 자연 속에 푸른 꿈을 심는 그 현장을 다 같이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뜨거운데 오니라고 고생. 1번이다 1번. 안녕하십니까? 오이고 안녕. 체험을 위해 완주의 한 농장을 찾은 아이들. 완주 다가온에 다문화 자녀와 비다문화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무슨 체험을 할까? 벌써부터 설렘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좋았어? 여름하면 너무 더워서 뭐가 꼭 필요해요? 에어컨, 선풍기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바람도 일으킬 수 있는 부채 만들기를 오늘 해볼 거예요. 어떻게 기대돼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자신만의 부채를 만드는 아이들. 집과 학교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부채를 만드는 이 시간이 무척이나 즐거운 듯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온앤온 프로젝트로 완주군 가족센터 다가온을 이용하는 자녀들이 주위의 농장에 와서 원예 요리 농장 체험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과 치유로 나날이 더욱더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의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한 뼘 성장하는 아이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즐거움을 배우게 됩니다. 냅킨을 방금 발랐어요. 할머니 좋아하실 거예요. 부채 만들기 체험을 마친 뒤 농장 텃밭으로 향합니다. 우와, 우리가 심은 옥수수가 지금 물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 빨리 물 좀 주자. 아이들은 지난 4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농장에 와서 채소와 농작물을 가꾸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친구들과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텃밭을 가꿉니다. 너도 줄래?
조심해. 그래도 없어요. 여기 봐봐. 재밌나요? 우선 친구들이랑 노는 거는 그 학교에서 잘 못 노는데 친구들이랑 놀아서 좋고, 농장 체험도 할머니 집도 자주 못 가니까 금요일마다 가서 좋아요. 어린 친구들이 농장에 와서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생명에 대한 그런 존중을 배우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밟거나 그러면 막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저런 경험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농장 텃밭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들이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수확해 갔는데 오늘도 많이 자랐죠? 특별히 오늘은 이 상추를 가지고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알겠죠. 내려주세요. 자기 손바닥만큼 큰 자란 것만 뜯어보자. 한번 비교해봐. 손바닥이 큰지 상추가 큰지. 선생님보다 작아 얘는. 괜찮은데? 아이들과 함께 수확하면서 와, 우리가 키운 것들이 이렇게 자랐다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보람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직접 수확한 상추를 갖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시간. 일단 상추에 묻은 흙과 먼지를 털어냅니다. 상추를 야무지게 씻는 모습을 보니 많이 해본 실력인데요. 평소 집에서도 부모님을 많이 도와주는 걸까요? 그만 드세요. 많이 도와줘요. 못 도와줘? 1학년이에요. 처음에는 네가 해. 그러고 혼자 내버려 두고 가고 그랬던 아이들이 같이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느새 같이 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함께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참 좋은 활동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요. 완주군에 있는 이 농장은 올해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주로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농장 체험과 원예 체험을 하는데요. 흙을 만지고 생명을 키움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하게 됩니다. 식물은 키우면 새싹이 나고 또 자라고 가꾸면서 그 참여하는 장애인들이나 우리 그 아동들이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또 열매도 생기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또 정말 그 자연 속에서 느끼는 그런 보람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배도 출출해져 오는 시간. 농장 한쪽에서 맛있는 냄새가 피어나면서 아이들의 표정도 살짝 상기된 모습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 상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지은 상추를 이 안에 놓을 때는 예쁘게 좀 잘라서 입을 덮어줬어. 오늘은 내가 요리사다. 그래. 나도 이 밥에 쌍수 많이 넣어요. 친구들과 함께 정성으로 키운 농작물로 요리하는 체험은 아이들에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손에서 탄생한 샌드위치가 마치 농장의 꽃밭을 보듯 알록달록 어여쁩니다. 샌드위치 맛있게 만들었어요? 네. 오, 각자 특별한 샌드위치가 완성이 됐네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는 엄마가 만들어주시든지 사 먹든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농사지은 상추를 넣어가지고 와, 맛있게 생겼다. 내가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조화와 질서를 배우는 아이들. 차별이나 혐오, 갈등이 아닌 협동과 상생의 소중함을 배우는 아이들이 꿈꾸는 곳은 모두가 다 같이 사는 세상 아닐까요?
열매 속기 작업이 한창인 복숭아밭. 농장주 유석용 씨 부부는 요즘 잠자는 시간을 빼면 밭에 나와 온종일 일을 하는 게 일상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 버겁지만 부부가 단둘이 일하기를 고집하는 이유. 좀처럼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인건비가 계속 높아졌고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고용 비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 3분의 1로 줄어들고 이제 국내에 있는 분들도 나이가 고령화돼 가지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농촌 인력난은 유 씨 부부만 체감하는 일이 아닌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급감한 탓이 가장 큽니다. 올 상반기 전라북도가 신청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1,741명. 국경이 더디게 열리는 데다 각종 행정 처리까지 늦어진 탓에 이들의 입국 속도가 농가들의 기대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국내 인력을 구하기도 만만찮습니다. 도내 농가들은 주로 단위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통해 중장년 일손을 모집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힘든 농사일을 거리는 인원이 늘면서 농가와 연결되는 일꾼이 감소했습니다. 상당수 단위 농협들이 농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60에서 70% 정도만 중개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남은 이들조차 소일거리로 잠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상당수.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루 종일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오전을 하는 걸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농가도 약간 만족을 전체 100%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과거와 달리 대학생의 자원봉사까지 끊겨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 지역의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익산 지역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착공했습니다. 제4산업단지에 자리 잡을 통합센터는 농산물 집화, 소분, 포장, 전처리 시설과 저온 저장고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익산시는 내년에 학교급식 납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공급식까지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행복한 미래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실군이 치즈와 어울릴 먹을거리 발굴에 나섰습니다. 임실군은 치즈 등 대표 유제품과 잘 어울리는 신상품 개발을 마치면 기존 치즈 산업 유통망을 활용해 판매를 돕고 로컬푸드 직매장 등 판매 시설과 온라인 상점에 유통할 계획입니다. 남원여행 활성화를 위해 남원역에서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전거 대여 신청은 휴대폰 전용 앱을 이용해야 하며 하루 이용료는 일반 자전거 5,000원, 전기 자전거는 10,000원입니다. 남원시는 남원역에서 광안루까지 거리가 3.5km에 불과하고 경사도는 3%여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볼거리가 가득한 남원을 기차로 와서 자전거로 여행을 떠나오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시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순창의 명소인 장군목 출렁다리가 보수공사를 마치고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보수공사 과정에서 순창군은 출렁다리 중앙에 인명사고 시 이용할 구조함과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망원경을 설치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임실군 가족센터에서는 중년 아버지 요리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임실군에 거주 중인 중년 남성은 모두 참여 가능한데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뉜 이번 프로그램은 6월 13일과 6월 15일 각각 개강한다고 합니다. 접수는 선착순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